요즘에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자연을 지키는 환경운동들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지만요.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었는데요. 무려 26년 전부터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또 우리 지역,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보호 활동은 물론 또 지역의 환경에 해를 끼치는 여러 위협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 사람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가 주의되는 요즘. 동해시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진 문제에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석회석, 무연탄 등을 배에서 내려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연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먼지를 다 우리 주민들이 먹는데 이건 너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야 돼요. 동해안의 관문이자 얼굴이지만 그 이면은 환경오염의 주범. 2차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무법지대이기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 싣고 다니는 운송하면서 낙하물이 도로가에 그냥 방치돼 있고 또 비산먼지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운동만 26년, 지역의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며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 사람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찾은 동해시 전천변.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로 모래먼지가 자욱했는데요. 이곳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천 환경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물날 행사에 국가오염 소방대 부대장으로서 대원들하고 같이 캠페인 겸 행사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을 써도 됐는데 물의 중요성을 이제는 느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해 지역의 유일한 젖줄인 전천. 생태하천 지정과 함께 산책로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곳인 만큼 전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 역시 애써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자, 동해시 각 사회단체와 군인들은 물론 동해시 시민들 모두가 오늘 전천 정화 활동에 함께하는데요. 정화 활동의 앞선 행사에서는 지역 환경 보호에 힘써온 이들에게 특별한 상이 수여됩니다. 그중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 김진현 본부장에게 환경부 장관상의 영광이 돌아갔는데요. 세계 물의날 행사를 올해 21년째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환경운동. 환경운동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자연보호를 실천해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들은 물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걸 교육도 통해서 많이 하고 그 나름대로 고통도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소중한 물이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영동 지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26% 수준으로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제23회 세계 물의 날로 유엔에서는 올해 물의 날 주제를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정하였습니다. 예,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아마 물 부족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사회 단체 모든 분들이 물의 소중함과 물 부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물 전략하는데 많은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천 정화 활동 시작.
천여 명의 사람들이 양심 없이 버려진 폐기물과 쓰레기를 주워 담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전천 정화 활동 역시 21년 전 수자원 보호의 개념이 낯설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행사입니다. 물 부족 문제에 대두로 오늘 처음 환경보호 활동에 참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을 계기로 실천하는 자세를 배우는 이들 역시 여럿이겠죠.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깨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산책 왔다가 우연찮게 물의 날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여러 부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도 뭐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시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참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990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물 기근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야말로 물을 물쓰듯 하는 버릇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을 석유에 버금가는 귀중한 국가의 자원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실천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공부하면서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환경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천변 쓰레기를 모두 줍고 보트를 타고 직접 강에 나가 죽은 고기를 건져내고 폐타이어 등을 수거하기도 하는데요. 동해시 유일한 젖줄, 식수로 쓰이기도 하는 물인 만큼 환경오염의 위협이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런 정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더 이상 오염에 방치되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수질과 함께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는 동해안의 부지로 인한 공해에도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는데요. 항만청의 관리 소홀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덮개라든가 세륜을 안 하고 도로를 주행해갖고 주민들의 불편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청에서 자진해서 주변 분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소수소동해서 나서서 단속을 하고 좀 감시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동해시 주민들, 급기야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게 된 건데요. 동해안 중심 국제항이자 강원도 최대 규모의 물동량을 자랑하지만 환경의식은 동해시의 관문이자 얼굴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두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석탄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장비들이 화물 차량에 석탄을 채워 넣으면 트럭들은 부지런히 실어 나릅니다. 건조한 날이나 바람이 불면 석탄 가루가 날려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항구 주변 마을 주민들은 시커먼 무연탄 가루가 날아들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호흡기 질환에 노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이 자리한 송정과 인근의 부평동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 멀리 천곡동까지도 분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먼지가 덜 날리도록 바퀴를 물에 씻는 세륜 과정은 아예 생략해버리는 차량들이 많고 적재함 내 가림막은 물론이고 덮개도 덮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부지기수입니다. 빨래를 못 열어놓고 장독을 못 열어놓고 창문을 여름에도 열지 못하고 살아요. 여름에도 30도가 넘는데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그 심정을 아세요? 예, 평상시에 여기가 물동량이 많아서 여러 공해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공해가 많이 일어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단속을 나와서 저희들 살펴본 결과 너무나 많은 심한 공해와 함께 물동량이 이렇게 많은 줄 오늘 처음 다시 느꼈습니다. 하루 약 4천여 대의 대형 트럭이 오가는 동해항. 회원들의 수차례 민원 끝에 재발 방지와 단속을 약속받았지만 그야말로 시간이 금인 기사들은 벌금형을 감수하면서 운송을 재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곳의 문제는 먼지만이 아닙니다. 신호 위반에 꼬리 물기까지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게 되는 건데요. 자칫 큰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차량 기사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We didn't have much.
아예 담보들 조심하시라니까 이거 이겨달래 이게. 지금도 신호가 횡단보도 떨어졌는데도 그냥 들어오잖아. 이건 뭐 평소하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호 위반을 하고서는 막 도는데 진짜 이게 뭐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하다 보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오늘은 글자가 다 보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오늘은 덥게 저렇게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리 안 덥고요. 저쪽에는 아직 덜 덥겠네. 저기 같은 경우는 저 우이 이렇게 버리지고 하면은 옆으로 속에 이렇게 덮는 천으로 된 게 거기 완전히 딱 덮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물류가 상당히 이제 발달돼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법규 준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계도 및 또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보시다시피 바닥에 그 싣고 다니는 운송하면서 낙하물이 도로가에 그냥 방치돼 있고 또 비싼 먼지도 상당히 그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도 단속 나오면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에서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1시간 동안에만 신호 위반은 무려 21건, 낙석은 한 무더기 쌓일 정도로 발견이 됐는데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입니다. 재차 시정과 개선책을 요구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봐야겠죠.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두 발 벗고 나선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텐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 오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내일을 맞게 되길,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임은 물론 식수로도 사용되는 만큼 전천의 수질은 동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단체 회원들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더불어 지역에 큰 공해를 끼치고 있는 동해항 비산먼지 문제가 단속 강화 등 해결책을 세워 원만하게 해결되길 앞으로도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